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9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중간고사 잘 보셨죠? 자, 중간고사는 우리가 1장, 2장, 3장 내용으로 시험을 봤어요. 1장에서는 서론, 2장에서는 연력학 1법칙. 근데 밀폐 시스템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상태량, 상태 변화.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를 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4장, 5장, 6장 다룰 내용인데, 이 4장, 5장, 6장이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이제 7장 이후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이 이제 중요한데요. 4장에서도 1법칙을 다루고 2장에서도 1법칙을 다뤘는데 차이가 뭐야? 차이가 2장에서는 밀폐 시스템, 4장에서는 개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쓰는 펌프, 열교환기, 연료체 시스템에 들어가는 각종 기기들을 연력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다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펌프가 있으면 펌프의 유체가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그게 개방 시스템이지. 물질이 우리가 잡은 시스템 안으로 들락날락하면 개방 시스템. 그래서 실제에는 이제 이 개방 시스템에서의 일법칙을 잘 다뤄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제4장의 이름이 제4장이 개방 시스템에서의 일법칙인데 다른 말로는 검사최적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 그래서 여기 검사최적이라는 말이 이게 개방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방 시스템. 이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검사최적이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가 앞에 그 밀폐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밀폐 공간에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들어가는 열과 이 시스템 외부로 하는 일,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식도 유도하고 문제도 풀이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열이 100인데 나가는 외부로 행하는 일이 50이다. 그러면 내부의 에너지가 50만큼 쌓인다. 물론 이 시스템의 에너지 E는 내부 에너지 U 더하기 이 안에 평균적인 속도가 존재해서 그 속도를 무시할 수 없을 때는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위치 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하지만 보통은 이제 요거 무시하는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시스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유사한 경우가 거의 동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밀폐된 시스템이 아니고 개방 시스템이에요. 개방 시스템. 열려 있어. 열려 있어서 이 안으로 질량 유량이 흘러 들어와요. 질량 유량이 초당 몇 킬로그램 퍼 세크 이런 질량 유량이 흘러 들어오고 또 질량 유량이 흘러 나가고 있어. 이런 상황. 인 아웃. 인 인 인하고 엑싯. 엑시 이렇게. 인넷 엑싯. 입구에서 들어오는 질량유량 m.i 출구 엑싯으로 나가는 질량유량 m.e 이런 상황에서 일법칙을 적용해 보자는 거야. 지금부터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연료체 그 부품들은 다 이런 거잖아요. 압축기 들어오고 나가고 가스가 펌프 액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노즐 다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밀폐 시스템이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우리 여기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곧 질량 덩어리라고 봤을 텐데 그죠?
우리가 시스템을 잡을 때 관심 있는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그 안에 질량이 고정돼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관심 있는 영역을 이렇게 어떤 최적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질량이 고정된 게 아니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들어오고 덜 나가면 여기에 질량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적게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 순간적으로 이 안에 이 최적 공간 내에 질량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질량이 들어오면 질량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m.i 곱하기 어떤 에너지 같은 거, 질량당 에너지. 예? 그러니까 여기 질량당 에너지. 에너지가 따라 들어오겠지. 그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 나갈 때도 질량 이만큼 유량이 밖으로 나가면 곱하기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질량당, 또는 질량 유량당, 이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 시스템 또는 그래서 이걸 검사 최적이라고 불러요. 컨트롤 볼륨, CV, 검사 최적.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은 공간, 컨트롤하고 싶은 볼륨 최적. 이렇게. 밀폐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름을 붙인다면 컨트롤 매스라고 하면 되겠지. 매스. 이건 질량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근데 이 말은 잘 안 써요.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쪽에서는 개방 시스템이 더 이해가 잘 되지만 관습적으로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을 이렇게 잡자. 그랬을 때 이 검사 최적 경계로 입구 쪽에서 들어온다. 검사 최적 안으로. 또 검사 최적에서 출구 쪽으로 나간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밀폐 시스템에서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델 Q는 D 더하기 델 W. 심플했지. 밀폐 시스템에서는 이게 밀폐 시스템에서는 저 왼쪽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미세 열인 내부의 에너지, 이제 그 시스템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만 있다고 합시다.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du 더하기 델 w.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앞에서. 또는 이걸 시간으로 미분한 형태로 써주면 q 닷은 du dt 더하기 w 닷.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개방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개방 시스템에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걸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바로 결론식을 쓰고 왜 그렇게 바로 쓸 수 있는지 이 물리적 그 센스죠. 물리적인 물리적인 개념 또는 직관적 그 감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방 시스템에서 일법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일법칙을 바로 가는 것보다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질량 보존식.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식을 고려를 해야 돼요. 밀폐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질량은 고정돼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들어가고 나가고가 하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같을 때도 있고 들어가는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개방 시스템에서는 또는 검사 최적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질량 보존. 우리 유체역학에서 이걸 다른 말로 연속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연속 방정식. 두 번째로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이게 1법칙이죠. 1법칙. 그래서 이런 개방 시스템에서 한번 봅시다. 자, 항상 이 개방 시스템 이 최적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질량 관점에서 보면 질량이 변화할 수 있죠. 요 안에 있는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컨트롤 볼륨이라고 해줍시다. 어떤 질량인지 모르니까 이 최적 내에 어느 순간 이 최적 내에 존재하는 질량 M 컨트롤 볼륨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변할 수 있겠지. 제너럴하게. 이게 또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면 이게 순간적으로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의 변화량에 관심을 가져봐요.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m.으로 합시다. m. 같은 얘기지. m.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질량 보존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컨트롤 볼륨 내에 시간에 따른 질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들어오는 질량유량 빼기 나가는 질량유량. 심플하죠? 질량유량이 100이 들어오고 있고 50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 내부에 50만큼 쌓이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너무 쉬워요. 여기에 내부에 쌓이고 있는 것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차이만큼 쌓인다. 시간에 따라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우리 밀폐 시스템에서 이렇게 썼었어요. 밀폐 시스템에서는 Q닷은 열이 들어가면 시스템 내에 시스템 에너지가 변하고 또 외부에 일을 한다. 이게 단위는 다 시간에 따른 걸 썼어요. 그러니까 와트지, 와트. 또는 주울 퍼 세크.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했냐면 시간에 따라서 유량이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 방정식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그냥 양을 다루는 것보다도 시간당 얼마가 흘러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유량이 몇 LPM이냐, 몇 킬로그램 퍼 세크냐, 에너지가 1초에 몇 줄이 흘러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들어오는 열 전달률 빼기 밖으로 하는 일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하고 맞춰보면 요게 이걸 다르게 쓰면 DMDT니까 DMDTCV니까 얘랑 거의 같죠? 같은 형태지 모양새가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같은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질량이고 이건 에너지니까. 근데 이건 밀폐 시스템에서 얘기고 이제 개방 시스템이 되면 컨트롤 볼륨 이렇게 써줍시다. 컨트롤 볼륨에서 이 에너지의 변화 DE, DT 컨트롤 볼륨 이렇게 이게 어떻게 바뀔까? 이 벽면 쪽에서 열이 들어가고 있어. Q닷 열 전달이 들어가고 이게 뭐 팽창하면서 외부로 일을 한다. 그러면 W 닷 파워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질량유량 나가는 질량유량 때문에 가지고 동반 얘가 질량이 간다는 것은 질량 자체에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지.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가지고 가는 부분을 여기에 처리를 해봐요. 여기 추가를 해줘야 돼. 밀폐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됐는데 개방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들어가는 질량유량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잖아. 가지고 들어가는 에너지. 빼기. 출구에서 나가죠. M.E, M.I라고 하기로 했지. M.I. 출구에서 나가는 질량이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개방 시스템. 요건 밀폐 시스템.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얘랑 비슷하게 써주되 그러니까 밀폐해서 이걸 다시 써주면
밀폐 시스템에서는 그냥 DDT는 Q 닷 빼기 W 닷 이렇게 했는데, 개방 시스템에서는 이게 또 물론 컨트롤 볼륨 이렇게 붙는 건데, 컨트롤 볼륨 내부에 시간에 따라 쌓이는 에너지는 볼륨으로 들어오는 열, 나가는 일, 그 다음에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들어오는 질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 빼기 나가는 질량유량 곱하기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나가는 게 뭔지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지. 뭘 가지고 나갈까?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겠지. 에너지. 에너지.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당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써봅시다. E. 그냥 에너지는 라지 E잖아. 라지. 근데 이것을 질량으로 나눈 것을 스몰 E라고 쓸 수 있겠지? 스몰 E. 스몰 E. 근데 우리가 이 칸이 좀 요걸 지우면은, 우리가 시스템 에너지,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부의 에너지 더하기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질량으로 나눈 값은 이제 소문자로 쓰기로 합시다. 소문자로 쓰고 이것도 뭐 카이네틱 에너지 질량당 카이네틱 에너지 식으로 그냥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에서 m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v 제곱 속도 v 제곱, 그쵸? 어? 얘는 2분의 1 m v 제곱인데 다 지금 m으로 나눈 거니까, 이걸 전체를 m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mgh인데 m으로 나눈 값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gh, 이렇게. 이게 질량당 에너지, 즉 줄 퍼 킬로그램 단위로 쓴 거고, 이것은 그냥 줄로 쓴 거죠. 따라서 입구로 들어가는 질량유량이 m.1인데 걔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달고 가는 거지. 에? 달고 가는 거야. 2인데 2를 풀었으면은 어떻게 될까? 2를 풀었으면 여기에 내부 에너지, 질량당 내부 에너지가 따라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어떤 속도가 존재한다면 2분의 v, 그 속도, 입구에서의 속도 vi의 제곱. 여기는 그 입구에서의 그 조건에서의 내부 에너지 킬로그램당, 여기 킬로그램당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GH 또는 GZ라고 합시다. ZI, 높이 어느 기준점에서 높이를 Z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죠? 요 세 가지를 달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 뭔가 또 하나가 더 달고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가는 것도 이만큼의 질량유량이 나갈 때 동반하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유치 에너지. 질량당 내부 에너지 U exit. 질량당 운동 에너지 2분의 VE의 제곱. 잘 보여요, 화면? 그 다음에 GZE.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더 있어. 여기 좀 헷갈려.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하나가 더. 지금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입구 출구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생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볼륨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게 m.i가 질량유량이 들어가고 질량유량이 나오는 것이 m.e. 내부에서 쌓이는 것이 m. 컨트롤 볼륨. 또 내부에서 에너지 쌓이는 것이 dt 컨트롤 볼륨.
자, 여기 m.i가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는 킬로그램당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같이 들어온 셈이야. 그런데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들어오려면 밀어야 되잖아. 밀고 들어와야 돼. 밀고 들어온다. 뭔가 일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저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항이 있는 거니까 뭔가 여기 뭐가 존재하니까 밀고 들어가야 돼. 마치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내가 가진 에너지가 같이 들어가지만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하철 문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밀면서 싹 들어가잖아요. 내가 힘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때 한 일, 그걸 유동일이라고 그래요. 플로우워크. 플로우워크는 PV입니다. 킬로그램당 플로우는 PV. PI, VI, 압력과 비체적 곱한 것이 유동일인데 저만큼의 일을 하면서 들어가. 이것은 가지고 가는 에너지고 이것은 요 경계에서 밀어붙이면서 행하는 일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PE, VE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질량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질량만 싹 곱하면 여기 라지 U, 여기는 2분의 mv 제곱 mgh, 여기다 질량 곱하면 그냥 P 라지 V가 되겠지. 여기 유동일이라고 하는 건데 유동일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하면 가지고 들어간다기보다도 이 경계에서 밀면서 일을 행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에너지 양으로 보면 내부 에너지 가지고 들어가고 운동 에너지 가지고 들어가고 위치 에너지 가지고 들어가고 유동일을 행하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플로우가 일을 한다는 거지. 플로우 워크. 그래서 유동일 뭐 W 원래는 유동일을 P 곱하기 V가 이제 이게 일이잖아요. P에다가 V 하면은 P에다가 델타 V 하면 행한 일이지. 그러니까 압력가하고 체적이 곱해지면 이게 이제 에너지 단위가 되는 거야. 이게 유동일. 킬로그램당 유동일은 P 스몰 v 하면 되겠지. 이것도 유동일. 이거는 주울 단위가 되고 이것은 주울 퍼 킬로그램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면 충분해요. 엄밀하게 하는 부분은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노트 정리만 하시고 실제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개방 시스템에서는 질량 보존식과 에너지 보존식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질량은 시스템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이걸 우리가 그냥 일관성 있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줄여서 m.cv라고 써도 되고요. 이것은 들어오는 질량유량 m.i 빼기 m.e, 이게 이제 연속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제 1법칙은 뭐야? 시간에 따라서 내부에 쌓이는 에너지는 컨트롤 볼륨 내에 시스템의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들어오는 에너지는 뭐야? Q 닷, 나가는 에너지는 W. 이건 항상 이런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존재하고 나가는 질량유량이 존재하는데 얘들이 동반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비내무 에너지, 그 다음에 비운동 에너지, 지금 B라는 것은 킬로그램당 VI의 제곱, 그 다음에 GZI, 그리고 유동일 더하기 PV, PI, VI, 입구 조건에서의 유동일. 또 출구에서 나가는 거 UE 더하기 2분의 VE의 제곱 더하기 GZE 더하기 PE, VE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더 추가되는데 항은 많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어려울 것이 없죠. 이거 들어오는 질량유량 빼기 나가는 질량유량.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일을 하면서 들어온다. 유동일. 그 다음에 나갈 때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유동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암기해서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암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제 종이에다가 쭉쭉 쓸 수 있겠지. 이걸 그리고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연속 방정식, 연력학 제1법칙 쭉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조금 뒤에 보면은 예제 문제가 있어. 예제 문제에서 주로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 질량 보존식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문제가 있고, 이제 나머지 예제 몇 문제는 실제 응용, 뭐 펌프에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겠어. 또는 뭐 노즐, 또 압축기나 펌프, 또 열교환기, 이런 그 연료체 시스템의 그 부품들, 응? 기기들의 그 연력학적 해석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에 잘 정리하시고 백지에다가 쭉쭉쭉쭉 저처럼 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유동률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유동률이. 요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잖아.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근데 유동률이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어떤 에너지, 유동이 밀고 들어가고 밀고 나간다 하는 그 에너지가 추가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항상 그 연력학에서는 이 유동률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아예 이 유동률과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부 에너지하고 유동률은 항상 존재하거든? 항상. 무시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이 들어가고 나가니까. 그래서 뭐 평균적인 속도가 굉장히 작고 이 사이즈도 작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무시, 위치 에너지 무시. 그러면 남는 것은 내부 에너지와 유동률만 남아요. 그래서 항상 남는 건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아예 H라고 정의를 하자. 이게 뭐야? 엔탈피. 비엔탈피지. 또는 대문자로 써주면 P는 PV로 써주면 이게 엔탈피. 요거 스몰로 쓰면 비엔탈피. 킬로그램당 엔탈피. 요것은 엔탈피. 그러면 앞으로 이제 U 더하기 PV를 지우고 그냥 HI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엔탈피라는 게 중요해요. 내부 에너지와 유동률의 합을 엔탈피라고 정의해서 이게 좀 더 심플한 식이 됐죠? 요식. 그래서 엔탈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엔탈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 엔탈피는 아까 말한 내부 에너지하고 유동률의 합이다. 그래서 엔탈피라는 게 이름이 뭐 좀 특이한데 그냥 에너지예요. 에너지. 엔탈피라는 에너지야. 에너지와 관련된 이름이 내부 에너지, 엔탈피, 또 뭐 깁스 프리 에너지, 또 헤르몰츠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나 있어. 네 가지나. 어떤 조건을 달았을 때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한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그 유동이 있는 개방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지. 에너지하고 내부 에너지하고 그 PV를 합해서 엔탈피라고 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